안녕하세요. 황인환입니다. 오늘은 그 세계나 국내에 대한 그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경제 전망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 곳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즘에서도 제일 위에 지금 경제 전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눌러보면 첫 번째 그 국내 쪽만 보더라도 요거는 지금 경기 순환 시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이라도 이제 국내 경제와 관련되는 데는 연구원이나 연구소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뭐 그걸 참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쪽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그 IMF에서 나오는 세계 경제 전망. 보통 이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해서 WEO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월간 단위 수준에 가깝게 나오는 게 이제 CLI로 해서 경기 선행 지수를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기 단위로는 JP모건에서 나오는 그 가이드 투 마켓 이걸 이제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 ECRI 경기 순환이라는 부분이 잠깐 보입니다.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ECRI 경기 순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민간 연구소죠. 민간 연구소인데 여기에 제가 볼만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기를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 이렇게 가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ECRI 경기 순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동을 하면 businesscycle.com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한 20개국 정도, 4배 정도 나라에 대한 정점과 저점, 그러니까 피크와 트러프에 대한 사이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소개만 잠깐 해드리면 이 하단에 그 비즈니스 사이클 크로놀로지하고 그로스 레이트 사이클 크로놀로지라는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이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그 각국의 경기 정점과 저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 About Business Cycle 해서 나온 이 부분 중에 Monitoring Business Cycle Today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해보면 저 하단쯤에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거시 경제를 운영하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3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고용을 좀 완전 고용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1개의 그 경제 그 여건이 있겠죠. 나라나 뭐 지역이나 그것들이 이게 연관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 수지라는 부분이 같이 또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보통 이제 경제 매크로 팔러시라고 하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는 여기 똑같이 환율이라는 게 존재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프리즘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의 국내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는 7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해서 곧장 이동을 해보면 한국은행 페이지로 가서 거기에 7대 보고서 자리로 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 보고서 중에 지금 경제전망 보고서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1, 4, 7, 10 해서 1년에 4번 정도 그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0년 1월 14일 해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뭐든지 제일 앞에 있는 목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한 부문별 경제 전망, 그 다음에 종합평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그 국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차차 하더라도 부문별 경제 전망을 보면 아까처럼 경제 전망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그다음 고용에 대한 얘기 나오죠. 물가, 인플레이션과 관련 얘기 나오고 국세지 관련되는 얘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요. 이런 전망에서는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대체 어떤 전제로 이런 전망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만 이 PDF 파일을 한번 들여다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파일로 가야 되겠죠.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여기에
경제 전망 보고서 이래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고요. 그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그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의 7대 보고서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전망 보고서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80쪽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일단 목차부터 한번 좀 조금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컨트롤이 부드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일이 좀 커서요. 예,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여건에 대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전제가 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죠. 이런 전제하에서 네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냐, 그러니까 지속 성장이라는 개념이죠. 고용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고용에 대한 해당이 되겠죠. 물가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물가의 상승, 그게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러니까 2015년 같은 경우는 뭐 한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 2016년에는 한 1.4%를 보고 있고 2017년에 2%를 보고 있다. 만약 그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든지 고용은 이제 젊은 층에 대한 부분, 경상수지는 지금은 거의 그 천억 불에 가까운 지금 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제를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더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이제 같이 읽는 개념이죠. 자, 2016년에는 3% 수준, 2017년에는 3% 초반 수준, 그래가지고 상고하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3.1, 하반기 2.9 정도를 이제 2016년에는 본다는 부분이고요. 취업자 수, 고용에 대한 부분이죠. 16년에 34만 명 내외 증가할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4, 2017년 2.0. 요거는 이제 거꾸로 요런 내용들이 있어야만이 그 포인트 타겟,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이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잡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16년 경상 수준 뭐 예상되는 부분, 그래가지고 GDP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년 7% 후반, 2016년 7% 내외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약돼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약 3.5라 그러면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 3.7을 보고 있더라. 이걸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그 주요 그 발표하는 기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이 중에 2016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지는 않죠.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부분 지금 나와 있고요. 미국 경제는 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저희가 이런 걸 보는 거는 재미삼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국가별로 어떤 지역별로 어떤 팩트를 갖고 있고 어떤 전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투자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부분도 되고 아니면 현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 지역은 완만한 회복세 유지할 전망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저는 뭐 제목 정도밖에 못 읽겠네요. 지금은 일본 지금 상당한 지금 그 통합 팽창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이제 그 소프트 다운이 가능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 및 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세 감속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바로 직전에 나온 게 이제 6.9%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 부분 수준들이 어떻게 이어질 거냐 하는 것에 지금 관심을 갖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다음 기타 신흥국들은 지금 원자재 값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나라들은 상당히 좀 산유 자원 수출국은 성장세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대신에 그렇지 않은 나라 중에서는 이제 인도 및 아시아 5개국 이런 데서는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간략하게 봤는데요. 아까 이런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 원자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뭔가 좀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화면상에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 2016, 17년 중 재정 수지는 GDP 대비 마이너스 2% 내외 예상한다 돼 있으면서 2016년은
약 387조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이 보건복지 고용 해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고요. 총 지출의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국방도 적지 않죠. 그래서 한 10% 정도 수준.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기 다 금액들이 나눠져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반이 되는데, 지출이 되는데, 그 지출을 하면서 각국의 글로벌하게 또는 원자재들의 전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다음에 형성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값은 뭐 좀 보시고요. 그래서 주요 전제는 주요국의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3.2%로 전제를 했고요. 2017년은 그보다 좀 더 높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자체는 3.1%로 봐서 받고 2017년 3.6%로 증가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가 지금 뭐 30불 지금 막 위아래로 터치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44달러로 전제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은 52달러로 상승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RICI라든지 CRB라든지 이런 원자재나 유가와 관련되는 지수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만약 이걸 전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뭐 40% 내지 한 70% 가까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암묵적으로 전제가 되죠. 근데 뭐 어차피 전망입니다. 그걸 갖다가 맹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군에서 발표하는 네 번 발표하는 것 중에 연초에 나온 이번 1월 이게 이제 2016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자료를 같이 한번 아주 짧게 스크린해 봤습니다. 이 파일을 학원에 가서 받으셔서 한 80회 정도 되는 거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버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